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대폭 하회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자금들이 조금 더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것은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저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분들 이런 코인들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추천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매수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까, 어떤 코인을 매수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실 건데, 자, 오늘 일단은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같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미 기존에 590만원, 570만원대 그리고 또 내려가기 전에도 597만원 구간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어제 600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이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어디서 채워 나가야 되는지 제가 일일이 다 댓글 달아드릴 거니까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코인들 고민하시는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에다 남겨주시고요. 아직까지 안 들고 계신 분들은 같이 또 남겨주세요. 자,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같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00만원대, 200만원대, 자, 옛날에 저랑 같이 하시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비중 다 채워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생산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결과치로만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결과치 자체가 저번 달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월달, 11월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물가가 조금은 안정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 안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고용 둔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수정 전망치도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저번 달에 PPI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물가 자체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고용 둔화가 현재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물가 안정으로, 물가 둔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것은 이 안에서 정말 많이 문제가 하나 터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안정된 부분이라서 너무나도 좋지만 안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면 분명히 이게 한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PPI를 보고 CPI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금리 인하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몇 프로죠? 사실상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 100%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CPI에 대한 결과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과연 이 보험성 금리 인하, 자, 물가가 현재 안정돼서 고용을 잡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침체성 금리 인하예요? 아니죠. 보험성 금리 인하예요. 이 보험성 금리 인하는 둔화를 막고자 하는 게 바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오늘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을 시기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9년도와 2024년도가 해당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이 두 기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를 볼 건데요. 2019년도는 지금 시기처럼 엄청나게 상승장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이고 이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은 바닥에 170불
230불부터 230불 구간까지 크게 상승을 했다가 금리 인하 이후에 바로 상승분이 반납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2024년 9월 달로 돌아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상승을 크게 보여줬다가 한 번에 조정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바닥을 횡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요, 바닥 구간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고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란 이유로 금리 인하를 했었고, 이 당시에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가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언제? 금리 인하 이후에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더리움 역시나 한 번에 상승세를 조금씩 보여줬다가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비중을 나눠 가시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줬기 때문에 조정보다는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상승분이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상승분이 반납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에 대한 이유는 이더리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밸리데이터 큐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스테이킹 물량이 100만 개 정도 늘어났던 시기를 아실 겁니다. 그쵸?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언스테이킹, 자, 이 많은 물량들이 한 번에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265만 개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물량들은 언제 나오냐면 아직 멀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46일 남았습니다. 11월달, 10월달 말 정도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8월 29일 날 100만 개 정도가 대기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물량들은 언제 나올까요? 보시면 이 물량은 8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18일 후에 풀리게 됩니다. 이 18일 후가 언제냐면 다음 주 16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CPI 이후에 한번 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6일 날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물량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물량이 안 나와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물량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지게 되면서 상승세가 나올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의 기회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급등 직전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슈와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8월 달에 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크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연기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 그리고 7월 달에는 뭐가 있었죠? 크립토 위크가 있었습니다. 크립토 위크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강세로 이끌었던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었죠. 자, 규제안입니다. 시장에 규제를 걸어 놓는 거는 뭐냐면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9월 29일경에 바로 SEC와 CFTC가 자, 이런 미국 금융시장 24시간 운영 및 혁신 상품 도입 추진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24시간 운영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세세하게 이슈를 살펴보시게 되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 상품, 마진 상품, 그리고 현물 상품 보이시죠?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장에 대한 규제를 정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규제를 해놓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나스닥 시장에 어떤 기업이든 상장을 시키게 되면 이게 사실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막고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연 10% 이상인 기업들만 상장할 수 있다라고 규제를 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신뢰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그 규제라는 것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9일에 나올 이슈 자체가 시장에 돈을 넣어줄 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자, 월말에 예정이 된 게 ETF 승인심사 전면 폐지.
10월 달에 ETF 이슈가 무더기로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승인 심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 간소화가 진행된다면 ETF 승인 가능성이 훨씬 더 또 빠른 시일 내로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 발표가 된다? 바로 9월 말에 발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스테이킹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한 번에 상승을 보여줬다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또 이런 6월 말에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이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흐름들 안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내려올 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안 들고 계신 분이시라면 결국 지지해주는 위치 자체에서 매수하셔도 좋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조금 조정이 나와줬을 때 매수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매수 자리를 잡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고 현재 이더리움의 단기 추세를 결정하는 그 기준점을 삼을 때 보는 게 바로 단기적인 고래들의 단가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최근 저점 구간에서 잡아들었던 고래 단가 구간들은 바로 2개월간의 고래들의 매집 이런 단가 구간들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나갔었던 자리들 기억나시나요? 자, 597만원 보이시죠? 자, 그리고 570만원, 590만원. 자, 이 자리를 잡아드렸을 때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한 달간, 자, 최근 한 달간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보는 이유들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유지해주는 강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이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보이시죠? 자, 이 구간이 뭐예요? 자, 이 구간의 가격대가 바로 고래들의 단가예요. 자, 이전까지 계속해서 자, 매집하는 구간이 나와줬었고 매집이 마치고 나서 고래 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강세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고 나니까 자, 어디에요?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그 구간의 가격 2번 구간. 이 2번 구간 보시면 강하게 또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교차 지점, 그쵸? 이 구간이 얼마예요? 이 구간이 바로 57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CME 갭 구간들을 보게 되면서 1차로 590만원, 2차로 570만원 구간들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약간 지금 웅덩이를 파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전처럼 일부 강세를 보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가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또 아직까지 1차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매수해도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 구간을 대략적으로 610만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언스테이킹 때문에. 앞으로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 5에서 7% 정도로 잡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다시 한 번 더 잡아 드릴 건데 그 위치는 현재로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자, 이더리움 그리고 추천드린 모든 코인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매수 타점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에 올라온 글들도 꼭 체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또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급등하는 코인들도 있죠. 자, 그 코인들도 어저께 아비트럼, 스타크넷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스타크넷은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가요? 자, 고래들의 평단, 자, 이 가격대 여기죠? 자, 고래들의 평단, 자, 마주치는 구간들, 이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 평단에 살짝 넘어간 위치예요.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현재 187원이거든요. 185원 구간 한번 내려올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크넷은 레이어 2입니다. 자, 레이어 2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비트럼 영상 한 번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비트럼은 너무 밑에서 잡아드렸죠. 전략이 수정된 만큼 매수 자리도 다시 봐야 됩니다. 한 번의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우리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로부터 얼마?
자, 어디 갔죠? 바로 생겼네요. 자, 보시면 자, 4%. 자, 현재가 지금 고래 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우상향에 나가죠. 자, 고래 단가 얼마냐면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4% 구간. 자, 여러분들이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 구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오면 제가 구독자 방에다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내려왔을 때 보고 추천드릴 거니까 비중 그때 또 매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여기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지금 아마 들고 계신 코인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걱정되시거나 고민되시는 코인들도 있으실 건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유 종목 진단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 상담방에다가 이렇게 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 구독자 방에다가 이렇게 또 초대를 해드릴 건데 자, 여기는 저밖에 말을 못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또 매수 타이밍 잡아서 올려드리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밖에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소통방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여기 2개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가거든요. 매도 사인 나가니까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링크, 문자로 링크만 발송을 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거 타고 자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셔야겠죠. 그래서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수 자리들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차 매수 못 하신 분들 어디에서 하자? 610만 원 이하에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매수, 3차 매수 기다리신 분들은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댓글에다가 비중이랑 남겨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해 나가면 좋을지 제 의견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 댓글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